100명 정도가 됐다면서요 처음엔. 그렇죠. 거기서 이제 98명. 거기서 이제 추린 건데 예. 추렸는데도 모라이스가 10명이 남았어. 탑 10에? 그러면은 나머지 지금 뭐 12명 중에 2명은 국내고 10명은 네. 외국인이니까 9명이 기대가 별로 안 돼요. 모라이스가 나오는 순간. 모라이스 정도 이름이 나왔으면은 나머지 감독 나중에 나오더라도 지금 확실한 거는 대단한 네임들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건 확실하지. 그쵸. 자, 그리고 이제 국가대표팀 감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전력강화위원회 비공개 회의가 진행이 됐고요. 회의는 5시간 동안 진행됐다 그러고 12명의 후보를 뭐 영상을 보면서 이제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데 기사 보니까 상호형은 또 불참하셨다는 뭐 얘기가 있더라고. 박성배 감독. 예. 아마 뭐 일정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혹시 이렇게 좀 접하는 내용은 없지? 저는 그 박성배 감독 우리 상호 형이 저희 P급 작전판을 했잖아요. 예. 그걸 하다가 전력강화위원이 된 이후로는 사적으로 연락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이런 건 좋아했어. 네. 더 조심하죠. 그리고 특히나 감독선임과 관련해서는 아예 연락도 안 하고 연락도 안 하니까 당연히 묻지도 않고 얘기를 듣지 않아요. 예. 이건 철저하게 좀 지키는 거예요. 네. 그러지 않으면 이상하잖아. 그렇지.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저희가 좀 분석을 해볼 텐데 KBS에 좀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재 사령탑 후보는 12명으로 좁혀진 가운데 국내 감독에선 홍명보, 김도훈 감독이 이름을 올렸고 외국인 감독 10명 중에는 과거 전북을 이끌었던 조제 모라이스 감독이 포함됐다. 이런 KBS의 기사가 나왔는데요. 일단 좀 요것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회의가 9차였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은 이 9차 회의에서 5명은 추려진다고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5시간이 걸려서 후보를 평가를 했고 다음 비공개 10차 회의 때 5명으로 추린다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러면 시간이 너무 촉박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시간은 사실은 고심해서 고르는 게 낫지. 시간 때문에 뭐 지금 5명 골라야 되는데 왜 12명밖에 못 골랐어. 이것보다는 조금 더 고심해서 분석을 제대로 해서 이번이 어쨌든 그 12명을 놓고 한 명씩 보면서 서로 의견도 나누고 뭐 우리 스쿼드랑 이 감독이 전술하고 맞나 안 맞나 막 이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시간을 계속 갖는 거는 의미 있는 토론이 됐으면 우리 그 감독 정할 때는 뭐 이득이 되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후보가 지금 3명이 나왔는데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 따옴표 안에 있는 빠르면 6월 말 늦어도 7월 초까지는 선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저런 얘기를 안 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기간을 설정해. 저 스스로가 자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버리는 거야. 저 얘기 뭐하러 해? 그냥 최대한 잘 논의해서 가장 좋은 감독을 선임하겠다라고 하면 돼요. 저기 스스로 발목을 잡는 거 아니야? 왜 자꾸 이런 식으로 하냐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말을 뱉었어. 축구협회가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의 이름으로 자기 이 시안을 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이 언제 6월 19일이야. 저 때까지 그럼 됩니까? 진짜 얼마 안 남았어. 그게 힘들죠. 그러면 그게 문제 제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굳이 근데 이렇게 되니까 지금 그러면 다음 주 정도에 10차 회의 하겠다는 거거든요. 거기서 5명을 추리겠다는 거야. 그러면 5명 추렸어 다음 주에. 그러면 이제 진짜 6월 말 되지? 그럼 5명 추렸으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 협상을 할 거냐? 협상팀을 꾸리고 전략을 짤 거 아니야? 그래서 막 만나. 바로 어떻게 돼? 거기서 그쵸. 또 얼마나 많이 1순위 안 되면 2순위 안 되면 3순위 안 되면 될 거고 또 그 안에서 연봉 어떻게 할 거냐 뭐 할 거냐 이게 엄청나게 지난한 과정인데 그렇게까지 뭐하러 말을 해서 하냐가 답답하죠. 그쵸. 이번에도 또 기간을 설정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또 뭐 자초하고 있는 거죠 저렇게. 자 그리고 사실 지난번만 하더라도 제시 마시, 카사스 이런 감독들이 이제 하마평에 올랐다가 자 저도 오늘 화들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전 전북의 감독이었죠. 모라이스 감독이 이 후보에 있다. 모라이스? 요거 좀 평가를 해주세요. 이 감독이 어떤지랑 이게 본인이 이력서 낸 거지 그쪽에서. 일단 뭐 대단한 감독이 온다는 일각의 썰이 있어가지고 살짝 기대하긴 했는데. 우리 눈높이가 높아졌단 말이야. 솔직히 말하면 우리 축구 팬들이 맞잖아 그거는. 그게 우리가 또 이런 상황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외통수에 걸렸어요. 그 르나르 기네슈를 체시마치는 뭐 협상하다 안 된 거니까. 르나르 기네슈를 우리가 깠기 때문에 그 정도 급이 아니면 다 이거 비판받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근데 모라이스가 나와버리니. 뭐야 지난번에는 제시마치, 르나르 기네슈
기네슈는 심지어 나이 많다고 안 만났으면서 모라이스를 후보해도 심지어 뭐 100명 정도가 됐다면서요 처음엔. 그렇죠. 거기서 이제 98명. 거기서 이제 추인 건데 예. 추렸는데도 모라이스가 10명이 남았어 탑 10에? 그러면은 나머지 지금 뭐 12명 중에 2명은 국내고 10명은 네. 외국인이니까 그럼 9명이 기대가 별로 안 돼요. 모라이스가 나오는 순간. 그래도 어제 이제 분명히 페노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 여섯시내 축구에서. 그냥 누구라도 좋으니까 일단 이름 좀 거론돼야 그 컨텐츠 만든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네, 모라이스 감독의 전수로 오늘 영상 하나 나오겠네요. 몇 시간 전에 라이브 했어요. 했어. 6시에 올라왔어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모라이스 뭐 어떻게 하나 이런 것 좀. 네. 고도의 전략이 아닐까? 처음에 모라이스를 흘린 다음에 눈높이 낮춰? 그래도 예를 들면 이제 만약 모라이스 처음에 깔아놨잖아. 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유명한 사람이 이제 거론되면 괜찮아. 그러니까 중거라고 하는데 그걸 낮춰놓는 거지. 눈높이를 낮춰놓는 거야. 네. 그건 고도의 전략이라고 난 믿고 싶어. 더 좋은 감독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게 막 어쨌든 이게 그 정현석 위원장이 말했던 한국적인 감독. 한국에서 했잖아. 그러니까 한국을 잘 아는 감독이 이걸 말했나?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래서 지금 뭐 나오는 이제 썰에 의하면 이제 모라이스 감독 말고도 아시아 축구권에 좀 익숙한 감독들이 좀 있다. 라고 좀 알려져 있잖아요. 기대감이 좀 확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감독이 이제 선임이 되든 그 후보에 있든 우리가 좀 납득을 할 수 있는 감독이 좀 있어야 되는데 모라이스는 탑 10에 들기에는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스타일과도 안 맞고 그리고 성과도 그렇게 못 내봤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프로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지난 6월도 임시 감독으로 간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또 한 번 빠그러진 거지 정식 감독이.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어떤 말들이 조금 돌았냐면 뭐 대단한 감독이 올 수도 있다 이런 말이 좀 돌았잖아요 사실. 돌았죠. 그래서 그때 우리 주간 축협을 하는 송지훈 기자도 그렇고 몇몇 이제 제가 기자들 팀장들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실제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썰 말고 협회 쪽에서 의미 있는 직급을 갖고 있는 사람 입에서 실제로 그냥 얘기가 흘러나오는 게 있냐. 굵직한 그런 실제 의미가 있는 위치가 있는 사람이 나오는 게 됐더니 없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그래도 급이 있는 감독이 올 거라는 자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팬들은? 안에는 없대. 그런 안에는 또 밖에서 돌더라는 거야. 자기네들도 그래서 없거든요. 그런 얘기 안 돌거든요. 근데 진짜? 밖에서는 자꾸 얘기가 나왔던 거야.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나한테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 방송에 하시면서 막 너무 그렇게 막 급 있는 감독 온다는 얘기 안 하셔도 좋다고. 나중에 그런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맞잖아 결국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페노가 부버지를 부버지. 우리 모버지. 부버지 미안해. 모라이스 정도 이름이 나왔으면은 나머지 감독 나중에 나오더라도 물론 조금 위나 이렇게 될 수 있겠지만 지금 확실한 거는 대단한 네임들은 없다는 얘기야. 그건 확실하지. 그렇죠. 탑 10에 있는 거니까. 또 서운하네 또 그 얘기 들으니까. 그러니까 모라이스 그리고 이것도 모라이스 감독 그러니까 전술하고 우리 스쿼드하고 좀 맞냐 이것도 봐야 되잖아요. 뭐야 전술 뭔데? 그러니까 모라이스 감독이 약간 굳이 뭐 설명하자면 공격으로만 생각해 본다면 전방에서 좀 스위칭 좋아해요. 스위칭. 그리고 스위칭한 다음에 측면에서 흔들고 크로스. 크로스 할 때 재밌는 게 뭐냐면 반대편 측면에 있던 선수가 안으로 들어와서 헤더를 많이 해요. 조규성 왼쪽에 쓸 때도 있었고 한교원 선수가 안으로 들어와서 막 헤더할 때도 있었고 다 기억하실 건데 그런 이제 스타일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크로스가 올라올 때 반대편에 있는 선수가 누구냐? 손흥민, 황희찬, 이강인인데 안 맞는데 그거는? 안으로 들어와서 헤더한다 이게 안 맞거든요. 근데 제가 세판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스쿼드랑도 좀 안 맞는 좀 프로필인데 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그럼 어제 어쨌든 뭐 비디오를 보면서 했을 텐데 모라이스를 가지고 의미 있는 그 토론이 있을까? 그럼 뭐 추리겠지 뭐 그러면. 뭐 그래야죠. 그리고 뭐 실제로 이게 지금 나온 이름들이 유력은 아니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맞아요. 요즘 KBS 보도예요. 유력한 사람들은 아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언급하는 감독들이 5인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간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12명 중에 있는데 유력하지는 않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아요. 하지만 그 중에 한 명이 모라이스라는 게 기분이 나쁘다. 그러니까 이제 모라이스가 저기 보면 인테르, 레알 마드리드, 첼시 수석 코치 할 때가
무리뉴 감독 아래서 수석을 그쵸, 했어요. 네. 그래서 예. 무리뉴 감독 사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전북 왔을 때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 그때 인터뷰 초반에 연결됐을 때는 그 소개하는 무리뉴가 얘기하는 주기화 이론 뭐 이런 거 엄청 소개되고 막 그랬어요. 뭐 상대 분석 잘하고 막 이런 감독이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딱 그 전북 시절만 기억을 해보면 가장 전북 팬들과 K리그 팬들이 많이 했던 게 뭐냐면 도대체 이 감독은 무슨 축구를 하고 싶은 거야? 그 색깔 없음에 대한 이야기와 비판이 제일 많았어요. 그럼 안 돼, 그럼 안 돼. 그래서 그때 당시에 모 선수가 전북 선수가 뭐 이런 얘기도 하죠. 뭐 공격수들 보고 알아서 하라는데 그 알아서가 뭔지 모르겠어. 이런 인터뷰도 해가지고 또 이렇게 막 얘기가 된 적도 있어요. 그래서 네. 물론 뭐 당연히 모든 감독들은 자기 플랜이 있고 뭐 전술이 있겠죠. 근데 전북 시절만 놓고 보면은 확실한 건 약간 트렌디한 느낌은 아니었어요. 네. 전술적으로 뚜렷한 자기 색깔을 갖고 있던 감독은 아닌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전북 시절만 놓고 보면. 네. 어제 또 영상을 보고 토론을 했다니까 일단은 뭐 네. 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포함된 감독이 바로 김도훈, 6월에 이제 임시 감독을 했던 감독인데 본인이 이제 2경기만 하겠다. 그쵸. 그리고 더는 임시 감독 체제가 아니길 바란다라면서 2경기 잘 마무리하고 떠났던 김도훈 감독인데 후보에 올랐습니다. 근데 누가 저거 쓴 거야? 안 한다고 했지 지금. 무서워. 좀 왜냐면 두 경기 한 다음에 자기는 뭐 이런 네. 느낌으로 얘기했으니까 그쵸, 저는 그쵸. 생각하는 네. 거거든요. 와, 씨. 근데 일단 이름은 들어갔다라고 보도가 나왔죠. 그리고 그쵸. 그거는 어느 정도 저희도 예상을 했던 거죠. 맞아요. 네. 지난번 주간 축협에서도 사실 뭐 송준 기자가 뭐라고 했냐면 4인이 들어간다면 지금도 5명 안팎이에요. 꼭 5명을 줄인다는 얘기는 아닌데 예. 5명 안팎을 했는데 그때 송준 기자가 뭐라 했냐면 4명이 된다고 쳤을 때 1명 이상은 국내 감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음. 예. 근데 그거 스페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전히 협회 쪽의 주류는 외국인 감독 쪽으로 가 있는데 네. 지난 3월도 6월도 다 임시 감독으로 됐어. 다 그때도 뭐 협상이 안 됐네, 뭐 논의가 안 됐네, 돈이 부족했네 이것 때문에 안 됐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논리로 안 될 수 있죠. 네네. 그러면 9월 최종 예선도 또 임시 감독으로 하자는 말 못 하죠. 이제 진짜 그렇게 되면 다 나가야죠. 네, 네. 그러니 어떻게든 정식 감독을 해야 돼. 그러니 진짜 안 되면 들어가자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네.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일단 이런 예상이었고 이런 분석이었는데 누군가 얘기처럼 제가 살짝 들었던 얘기 중 또 뭐가 있냐면 그 중에 그 이번에 논의하는 팀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일부 의견은 아니야 국내 감독이 나아. 그러니까 스페어 개념이 아니라 국내 감독이 나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안에서? 그쵸. 뭐 정혜석 위원장이 직접 얘기했으니까. 네. 바로 까도 되나? 아니 본인이 인터뷰를 본인이 했으니까 뭐 본인이 본인이 했어. 했어? 이미. 보도로 많이 나왔어. 그래서 욕먹는 거예요. 괜히 김도훈 감독이 이것도 사실은 김도훈 감독이 욕먹는 상황을 축구협회가 네. 맞는 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6월 MBC 끝나고 국내 감독도 후보에 올려볼 법 하다는 소리가 내부에서 있었다. 이러니까 그렇지. 이제 들어가는 순간 이거 유력이네. 그러니까 김도훈 감독이 지금도 어쨌든 뭐 주간 축구협에서도 거기서도 이게 유력이 아니라 스페어 정도. 안 됐을 때 이거 이제 뭐 예비를 일단 가지고 있는 건데 예. 이게 막 유력처럼 들리잖아요. 우리한테는. 그렇지. 후보 12명이 들어갔다. 음. 그럼 12명 중에 5명 고를 때 하나 들어가면 이거는 뭐 유력이네. 네. 이러니까 김도훈 감독 입장에서는 사실 저는 6월 달에 그냥 일주일 만에 그냥 팀 맡아서 자기 할 일 잘해서 떠난 사람인데 그리고 심지어 뭐 전술적으로도 괜찮았는데 괜히 이제 그거 잘 해놓고서는 또 욕을 먹어야 되는 그런 흐름이 일단은 뭐 보긴 안 좋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굳이 그런 인터뷰를 하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볼 감독은 홍명보 감독인데 지난번에 이제 정식 감독의 하마평도 올랐는데 본인이 이제 거절을 했고 네. 당시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 K리그가 막 개막하고 이런 상황에서의 제안이기 때문에 거절했는데 그러면 지금은 좀 빼와도 된다는 논리가 좀 성립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정혜수 위원장이 했죠. 했어? 했어. 난 지금 어디까지 다 했어, 얘기해야 다 되나? 했어. 6월 A매치 끝나고 네. 리그 초반에는 이제 좀 그런 거부감이 거부감이 있어서 네. 어쩔 수 없었지만 중반쯤 지났으니까 괜찮을지도 않다는 뭐 중간에 빼오면 된다는 논리가.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근데 홍명보 감독은 이미 거절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홍명보 감독한테도 참 예의가 없는 것 같다. 네, 홍명보 감독은 애초에 이번에 K리그 개막할 때도 난 불쾌하다. 왜 내가 모르는데 막 오르내리고 난 하기 싫은데 불쾌함을 드러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한 번 그냥 목록에 올리고 막 기사가 나오고 뭐 갑자기 이제 뭐
홍명보 안 돼 이러면서 또 이제 약간 비판 섞인 얘기도 나오고. 네. 그러니까 이러면 괜히 홍명보 감독 나는 거절했는데 분명히 왜 이름이 이렇게 오르내릴까? 그리고 뭐 울산 현대라던가 울산 HD와 그리고 K리그에게도 이거는 뭐 예의 없는 일인 거죠. 네,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이제 홍명보 감독과 김도훈 감독을 어쨌든 그 안에 집어넣는다면 최종 5인에 예를 들어서 예.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 나름의 그들 나름의 논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이제 무엇일까 살짝만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예를 들면 김도훈 감독은 이런 거예요. 가장 큰 것은 이번 일단 임시 감독으로 잘했다는 거고 무난하게 원만하게 잘했다는 네네. 거고요. 또 하나는 현재 감독이 팀이 없어요. 김동훈 감독이.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현직 감독을 빼오네 또 어디 뭐 외국인 감독을 데려와서 무리하게 돈을 쓰네 이런 게 아니더라도 현실적으로 그냥 그런 고민 없이 모셔오기 참 좋은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선수들하고 되게 원만한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관계 설정을 할 수 있대요. 네네네. 네. 물론 가끔씩 막 우리한테 막 이러고 기억하지만 선수들하고는 이렇게 원만한 그게 있나 봐요. 예.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김동훈 감독도 하나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카드 아니야 이런 게 있다는 것 같고요. 여러분 제 논리 아닙니다. 그 안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홍명보 감독에 대해서는 어쨌든 약간 어수선했을 때 있잖아요. 이번 물론 6월은 조금 선수단 분위기가 좋아졌는데 그런 것들을 가장 휘어잡을 수 있는 감독으로 본대요. 그렇죠. 그건 맞죠. 카리스마. 이게 팀이야. 이거 예를 들면 네. 실제로 그리고 또 워낙 어쨌든 한국 축구 선수단 내부에서는 아우라가 있죠. 있죠. 그쵸. 네, 레전드니까. 아우라가 있어. 그들 딱 보면 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것 포함으로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협회 내부에서도 이런 의견이 살짝 있대요. 지금 협회가 사실 일 못하는 걸 협회 일부의 직원들도 느낍니다. 느껴요. 이거는 여러분들만 느끼는 게 아니고 우리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그래도 이렇게 발언권이 있는 사람이 와서 가끔씩은 이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자기 소신 발언을 그래도 할 수 있는 사람이 홍명보 감독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내부에서도. 일부에서는. 예.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감독도 있고 선수도 있고 그 협회에서 전무? 전무. 그러면서 행정을 어쨌든 봐가지고 네. 그로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건 있는데 문제는 홍명보 감독은 이런 판이면 들어오지 않죠. 뭐로 들어와 홍명보 감독이? 뭐가 아쉬워서? 지금 뭐 지금 울산에서 잘하고 있고 클럽 월드컵 갈 수 있고 다 이런 상황인데 예. 진짜 막 이런 분위기가 돼서 그래 홍명보 감독밖에 없지 이러면 고민할까 말까인데 아까 페너가 얘기한 것처럼 막 이렇게 막 뭐 어수선하고 막 아니면 욕을 먹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홍명보 감독이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이 없다. 지금과 같은 판이면. 뭐 독이 든 성배라고 느낄 수도 있는 거니까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12명의 후보 가운데 한 5명 안팎을 추리는 거고요. 요거 이제 협상 완료 시까지 원활한 협상과 계약을 위해서 향후 일정 및 진행 내용은 또 비공개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다음 주쯤에 또 한 10차 회의가 예상을 다음 주 정도에 한다는 거죠. 다음 주는 해야 돼. 해야지. 그쵸, 27일 날 추첨이야 일단. 그리고 할 거라면. 예. 27일 우리 최종 예선 그렇죠. 또 추첨이구나. 그러면 그 이후에는 또 팀 분석도 들어가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일단 후보 추린다고 하니까 보도록 하죠.